엄마 책 읽어주세요. 알랭드 보통은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보다는 가전제품이 더 상세한 취급 설명서와 함께 온다라고 말이죠. 굳이 이런 비유를 들지 않더라도 육아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죠. 특히나 처음으로 육아를 경험하는 엄마들은 추락하는 자존감과 우울한 감정에 허우적거리며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김슬기 작가는 이 시기에 글쓰기와 독서 모임으로 육아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며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 라는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그림책 테라피스트로 활동하면서 엄마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어루만져주는 글을 써왔는데요. 김슬기 작가의 따끈따끈한 두 번째 책, 엄마 내 그림책을 빌려줄게요를 통해 오늘 엄마도 아이도 행복해지는 그림책 육아 비법 만나볼게요.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 첫 책에 이어 엄마 내 그림책을 빌려줄게요 두 번째 책으로 찾아온 김슬기 작가. 엄마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테라피 수업과 책쓰기 수다 클럽, 그림책 읽기 모임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 자율적 어린이 독서 모임인 키즈 북클럽을 만들기도 했고요. 좋은 엄마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휘청될 때, 기댈 곳 없이 흔들릴 때 늘 옆에 있어준 책의 힘을 더 많은 엄마들과 나누고자 엄마 내 그림책을 빌려줄게요 라는 두 번째 책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걸 어려워하는 엄마들에게, 스스로 육아의 소질이 없다고 자책하는 엄마들에게 18권의 그림책 육아 처방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와 함께 엄마와 아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하루 한 권 그림책 육아 처방전 함께 받아보시죠.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엄마 내 그림책을 빌려줄게요. 김슬기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김슬기 작가님의 첫 책 아이가 잠들면 서재에 숨었다. 네. 요 책을 서점에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쓱 보다가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막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네네. 제목 때문에 펼쳐서 읽어봤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이 낳고 나서 이제 아이 기르면서 제 일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쉬고 있다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또 잘 적응을 하고 이제 제 시간이 조금씩 생기니까 나는 다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네 안에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있을지 모르니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라. 한번 시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을 우연히 되게 좀 반복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나도 정말 글을 써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게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네네. 쓰셨고, 그럼 아이가 지금 지금 올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8살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네, 8살이면 작가님 보시기에 되게 젊어 보이거든요. 결혼을 엄청 일찍 하신 것 같아요. 출산이랑. 요즘에는 다 이제 30 넘어서 결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0대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만 20대였어요. 조리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게 30대에 나와도 좀 힘든데, 그러니까 막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해도 좀 아쉬움이 남고 힘든데,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20대 때 내가 출산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그 주변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한 명도 없고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 혹은 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나눌 사람이 전혀 없어서 네. 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변 분들 다 부러워하시죠? 네, 맞아요. 거의 이제 맞춰놓고. 네, 지금 친구들은 거의 이제 아이들 이제 막 낳아가지고 신생아 네네네, 육아하고. 2살 막.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읍스. 우리 작가님께서 그림책 테라피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림책 테라피 수업? 이거는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림책 테라피스트라는 말이 저는 이제 특별히 막 전문적인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은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엄마가 된 후에 우연히 이제 저한테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그래서 다른 분이 저한테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걸 이제 듣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엄마가 되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기만 하지 네네. 누가 나한테 읽어주는 그림책을 이렇게 듣는 기회는 사실 별로 흔치 거의 않잖아요. 없죠. 근데 그 경험을 딱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된 사람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 자체가 그냥 정말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누군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은 다 그림책 테라피스트인가 봐 그런 생각을 좀 저 스스로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다른 엄마들한테 좀 그림책을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림책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네네. 그림책을 선정해서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2권의 그림책을 선정해서 이제 그 2시간, 근데 항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너무 넘어가죠. 길어져서 원래 그래요. 막 이제 애들 하원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야 되는데 점심도 못 드시고 맞아요. 끝까지 보통 그런데 이제 그림책 2권 정도를 읽어드리고 이제 그 그림책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신나는 수다를. 우와. 그럼 그림책을 선정할 때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림책을 선정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드려야 되지? 그래서 좀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이제 모임을 해보니까 제가 어떤 책을 가져갔는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어떤 책을 가져가든지 일단 제가 읽어드리고 그 시간에 엄마들이, 그러니까 물론 엄마들 모임이 많긴 하지만 되게 아이에 집중된 이야기, 맞아요. 뭐 육아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주지. 좀 피로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내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림책을 또 누군가가 날 위해서 읽어주는 이런 시간을 갖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네네. 그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다 되게 그냥 좋아하시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 후부터는 그림책 선정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그 한 달 동안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유난히 재밌었던 책 혹은 이제 저한테 많이 좀 뭔가 느낌을 준 책, 영감을 주거나. 네네네 그런 책 그냥 가지고 가서 읽어드리면 제가 읽을 때는 몰랐던, 제가 미처 못 봤던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여럿이 함께 읽으면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되게 재밌어요.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저는 독서 모임 하면은 막 이렇게 어려운 책 같은 거 맞아요. 미션 수행하듯이 한 달에 한 권씩 읽자 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하는 건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림책 수업은 진짜 부담도 사실 없을 것 같고 맞아요. 듣는 것만으로 좀 힐링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네.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고 몸만 그니까요. 오면 되니까 부담이 없다. 좋다. 가볍게 가서 많은 걸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와, 탈구. 엄마 내 그림책을 빌려줄게요. 이 책을 쓰게 된 그런 계기도 그 그림책 모임에서 좀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산후 우울증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게 책 그리고 그림책 그리고 이제 그 둘을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에서도 사실 그림책 이야기가 몇 권 들어가는데 네네. 이제 막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사실 내 책을 읽을 시간을 내기가 없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 책 한 권 읽기가 힘든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 그게 이제 그림책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림책만 집중해서 엄마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고 음. 또 엄마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또 육아도 더 쉬워지고 아이들에게도 더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책을 한번 좀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그림책을 다루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작가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네. 이제 엄마가 엄마에게 선물하는 그림책 네. 추천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는 그림책 해가지고 또 팁이 막 나와요. 그림책 읽어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좋았던 그림책 마음 테라피에서 질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질문들을 보면서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생각했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나를 좀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네. 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게 너무 특별한 네. 그런 기억으로 남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임신의 첫 관문인 입덧의 시기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저는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거나 먹는 족족 토하는 입덧을 하진 않았지만 임신 6주부터 시작된 두통과 울렁거림으로 임신 안 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임신 안 한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울부짖는 대책 없고 우울한 임신부였습니다. 온종일 깨질 것 같은 머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초기를 지나 중기에 접어드니 두통의 괴로움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두통이 사라진 그 자리에 땡큼 들어온 녀석이 있었으니 바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이었죠. 괴이할 정도로 살이 붙는 허벅지와 엉덩이, 섹시의 시옷과도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불어만 가는 가슴은 늘 낮은 탄식과 한숨을 불러왔습니다. 퉁퉁 부어 통나무처럼 거대해진 종아리와 발로 뒤뚱뒤뚱 걸어다닌 임신 후기를 지나 드디어 찾아온 해방의 그날. 하지만 출산 후 제 몸에 남겨진 건 늘어진 백가죽과 10cm 길이의 선명한 칼자국, 지렁이대 같은 튼살 자국뿐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늘었던 몸무게는 2주 만에 모두 빠져 제자리를 찾았지만 같은 무게의 다른 느낌의 몸에서 벗어날 순 없었어요. 독박 육아와 산후 우울증으로 몸무게는 다시 야금야금 들어갔고 꼬박 1년을 채운 모유 수유를 중단하자 바람 빠진 풍선처럼 거죽만 남은 가슴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들과 비교하며 긴 시간 동안 내 몸을 학대했어요. 절식과 단식 등 무리한 다이어트의 반복으로 10kg 가까이 몸무게를 감량하기도 했죠. 하지만 계속되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피폐해진 심신은 폭식증과 체력 저하를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시간 힘겨운 때를 보낸 후에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뚱뚱한 몸, 늘어진 가슴, 울퉁불퉁한 다리면 어때요? 사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몸이잖아요. 내 귀는 짝짝이라는 그림책에는 남들과 조금 다른 귀를 가진 토끼 리키가 등장합니다. 리키는 쫑긋 서 있어야 할 양쪽 귀 중 한쪽 귀가 축 늘어져 있고 그래서 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리키는 늘어진 귀를 쭉 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요. 귀 속에 당근을 넣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대서 묶기도 하며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보기도 하고 늘어진 귀에 풍선을 달아보기도 하죠. 하지만 언제나 실패해 친구들의 놀림과 비웃음을 받습니다. 리키는 흑흑 흐느껴 울다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늘어진 귀를 고쳐주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리키의 귀를 샅샅이 살펴본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내 귀는 멀쩡하단다. 조금 힘이 없긴 하지만 소리를 듣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원래 귀 모양은 모두 다르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맛있는 당근이나 먹으렴. 출산 후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며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여자의 가슴이 저마다 모두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여자가 같은 몸매에 같은 라인일 순 없잖아요. 늘어지고 처진 가슴도 울퉁불퉁 뚱뚱한 몸매도 정상이 아닌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다른 것일 뿐입니다. 획일화된 하나의 이미지를 마치 정답인 양 규정해 다르다를 틀리다로 인식하게 만드는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고 싶어요. 나의 괴로움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까지 리키처럼 상처받게 키울 순 없으니까요. 남들과 다른 귀 때문에 자기 귀를 잘라버리고 싶은 리키가 되지 않도록, 남들과 다른 귀 덕분에 친구들과 함께 웃는 리키가 될 수 있도록, 원래 모두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살아있는 삶으로 보여주는 엄마가 되자고 결심합니다. 달라진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대신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예전과 다른 나, 그들과 다른 나라도 여전히 나는 나니까요. 볼품없이 늘어진 젖가슴도, 오버사이즈의 푸근한 몸매도 반짝이는 나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한 조각일 뿐입니다. 처음에 이제 임신 출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 다들 공감할 거예요. 네네. 우리 작가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힘드셨다고. 네네. 저는 일단 임신 사실을 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로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생리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두근두근 막 하면서 테스터를 해보고 막 보통 임신인가 그러잖아요. 봐. 울고. 네네. 근데 저는 그냥 예방 접종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풍진 항체가 없어서 네. 저희 이제 사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신혼생활을 하다가 이제 임신을 하자 계획을 하고 네. 저 이제 풍진 예방 접종을 하러 산부인과에 갔는데 이제 가임기 여성은 항상 진료 전에 임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진료실에 들어가니까 테스트기 3개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책상 위에. 선생님 책상 위에. 3개나? 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해봤는데 테스트기에 약간 너무 흐릿해가지고 3번을 했는데 확실하지가 않고 임신이라면 굉장히 초기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피 검사를 한번 하고 가시고 일단 오늘 접종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병원에 가서 그 테스터기 3개를 통해서 알게 되셨구나. 네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가서 피검사 결과 보고 그리고도 조금 긴가민가 또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뒤에 또 가서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어떠셨어요? 계획하지 않았었던. 너무 당황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는 이제 피임을 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피임을 했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임신일 리가 없다고 뭐 하면서 그래서 일단 너무 계획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임신 사실을 알게 돼서 더 좀 당황을 하기도 했고 임신 초기에 또 입덧이 이렇게 두통으로 오면서 네, 그 시간이 두통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저 너무 공감해요. 그래갖고 난 너무 막 괴로운데 시계 보면 이제 막 5분, 막 10분 지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맞아요. 끝난다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되게 힘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진짜 입덧이 무서워서 사실 저도 둘째를 마음을 접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정말 해본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사실 입덧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임신 출산은 케바케. 운도 좀 좋아야 되는 것 같고 체질적인 것도 있고. 또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이렇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조산원?
네네. 내서 하려고 계획을 네, 하셨어요. 네, 원래 저는 이제 자연 출산을 하고 싶어서 조산원을 다니고 자연 출산을 하려면 엄마의 어떤 그 몸 상태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운동 가능한 이제 시기가 되고 나서부터 하루도 안 빼고 1시간씩 요가하고 진짜. 수영도 다니고 진짜 부지런한 산모였구나. 관리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어. 그래서 막 몸무게도 너무 찌우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식단 관리도 되게 열심히 조절하고. 하고 네네네. 그런데 그냥 10개월이 되기도 전에 네. 35주에 그냥 양수가 터져가지고 일찍. 네, 그래서 조산원에 전화했더니 37주 이상 정상 분반만 이제 조산원에서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왕절개를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자연분만을 하겠다 하고 제왕절개 해도 속상하신 분들 많은데 조산원에서 자연주의 출산을 하겠다 결심하고 몸 만드시고 체중 관리하시고 열심히 막 운동도 하시고 했는데 제왕절개를 하게 된 네네. 거예요. 굉장히 좀 속상하고 힘드셨다고요. 네네. 음. 제가 임신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고 있었더라면 꼭 내가 자연분만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그에 맞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좀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냥 제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사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엄마가 엄마에게 선물하는 그림책으로 뭐 어때? 라는 사토신저 돌리그림 길벗 어린이 출판사의 그림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되게 굉장히 유쾌한 느낌의 그 표지예요. 네, 맞아요. 이 주인공이 뭐 어때? 라고 아무렇지 않게 되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인공 이름부터가 적당시예요. 적당시. 네. 그래서 지각을 해도 뭐 어떠냐. 뭐 출근을 하다가 버스를 타고 내릴 역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도 뭐 어때?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막 놀러 가고 바다에 가서 물에 빠져도 뭐 어때? 그래서 그냥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냥 뭐 어때? 이렇게 외치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그냥 즐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사실 육아하면서 뭐 어때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특히 초보 엄마들은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나의 계획과 약간 동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막 무섭잖아요. 네네. 속상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 천기저귀를 쓰고 싶었는데 뭐 못 써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천기저귀를 썼어요. 1년. 썼어? 네, 만 1년을. 읍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 친정 엄마가 여자애들은 너무 꼭 대단해. 천기저귀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천기저귀를 쓰지 않으리. 그거 빨래하고 말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 신생아 키우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네.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네. 모유수유 꼭 해야지. 네. 제가 이제 조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힘이 없어가지고 초반에 이제 또 수유를 하는 게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기필코 이 모유수유를 해내리라 네. 사명감을 가지고 막 시도를 하느라고 또 이제 힘들었던 시간이 있고 사실 육아 초보 시절에는 아이가 뭐만 하나 잘못돼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맞아요. 아닐까? 내가 얘를 잘못 키워서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죄책감. 생각이 아이가 근데 잠을 막 못 자는 것도 내가 수면 교육을 못 시켜서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압박감, 그런 부담 이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모유수유를 했는데 저는 아이가 젖병을 거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직수로만 계속 모유수유를 했어요. 네네. 근데 밤수를 보통 7개월 정도면 끊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너무 힘든 거예요. 끊으려고 하니까. 아이 막 자지러지게 울고 저도 이제 이미 그때는 모유수유가 좀 익숙해져서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편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주변에서 그거 안 끊으면 큰일 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끊으려고 몇 번을 시도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일주일을 거의 엄마도 아이도 막 울면서 밤을 새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돌 때까지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왜 그렇게 뭔가 육아서적에서 얘기하는 것들 내지는 시기가 주변 막,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기에 집착을 했나.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편한 게 좋고 아이가 편한 게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 아이의 시간표가 음. 다 다른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것도 태어나자마자 잘 자는 아이가 있고 맞아요. 잠이 드는 게 너무 어려운 아이가 있고 근데 이제 육아 서적에서는 어떤 딱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데 맞아, 그걸 맞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많죠. 네. 맞아요. 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용해보고.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출산 준비를 위한 필수 코스로 꼽히는 육아용품 박람회. 다들 다녀오셨나요? 저는 배가 부르기 전에 한 번, 출산용품 준비를 위해 한 번, 출산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유아교육 박람회를 부지런히 다녔는데 갈 때마다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 구경이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입장했는데 출산용품과 육아용품은 물론이고 태아보험 상담과 재대열, 아기 성장앨범 스튜디오에 영어교육, 영재교육 도서들까지 어찌나 다양한 업체가 진료해 있는지 이곳이야말로 별천지구나 싶었어요.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어쩌지 못하고 어리버리한 얼굴로 쓸려다니기 바빴던 것도 잠시. 여기저기 발도장을 찍다 보니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 산더미 같은 물건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와, 나도 뭐든 사고 싶다. 지름신까지 강림했어요. 젖변과 손수건, 내복, 속삭이 같은 물품 구입은 워밍업으로 가볍게 쓰는 푼돈일 뿐. 본격적인 지출은 유모차와 카시트, 아기 전집과 같은 아이템에서 빛을 발합니다. 100만 원이 10만 원처럼 여겨지는 가격표에 둘러싸여 있노라니 나도 모르게 턱이 자꾸 아래로 떨어졌어요. 달아나는 정신을 부여잡고 유모차는 30만 원대 합리적인 상품으로, 카시트는 태아보험의 사은품으로, 바운서는 3만 원짜리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장만했지만 진정한 화수분은 책과 교구에 있었습니다. 한 번 사면 망가지지 않는 이상 더는 구매할 필요가 없는 물건들과 달리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 들여야 하는 전집과 교구들은 제대로 된 무궁의 세계였어요. 20-30만 원대 아기 전집은 귀여운 애교 수준. 돌이라고 인지통합 전집을 사면 금방 두 돌이 되고, 두 돌이라고 자연관찰 전집을 골라주면 금방 3살. 3살이라고 창작 전집을 드리니 이제 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생활창작, 세계창작, 국내창작 등 고루고루 300권쯤을 읽혀야 한다며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이것도 있어야 된다 저것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수많은 창작 전집을 고루고루 드리면 이제 전래동화가 기다리고, 그 다음은 위인전의 수학동화, 과학동화를 거쳐 한국사의 세계사, 명화전집의 예술동화까지. 아이 성장 단계에 맞춰 끝도 없이 대기하고 있는 전집의 세계는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 화수분이랍니다. 어디 이것뿐인가요? 영어로 고개를 돌리면 또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책들의 코스. 영어 전집은 가격부터 매우 화려해서 0세 아기를 위한 전집이 기본 100만 원에서 시작하니 이것은 진정한 금단의 영역. 한번 발을 들인 순간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바로 육아 교육 시장입니다. 스멀스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이제 8살이면 네. 좀 그게 극복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아니 갈수록 더 심해지는 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신생아 때는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그 육아용품 박람회 가가지고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사세요. 막 네, 이런 네. 말에 휘둘리는 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연령마다 사야 하는 것들이 대기하고 있죠. 그렇죠. 개월수마다 막. 근데 영어 전집 뭐 이런 것도 하나 안 사셨다고 책에 써 네. 있더라고요. 아, 영어 전집은 사실 응. 안 샀다기보다는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요. 저도 사실 안 샀거든요. 네. 안 사고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서 네, 읽고 네.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조금 내성이 생기는 나이가 온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5살이니까. 네네. 약간 2-3살 때는 좀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만 너무 안 사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처음에 전집도 몇 번 사보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 말고 이제 약간 합리적인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 예, 그런 것들로 좀 사보고 해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데 이거 없어도 되겠는데 감이 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진짜 도서관에 전집이랑 아이들 책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빌려다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엄마에게 선물하는 그림책으로 엄마의 의자라는 책을 꼽아 주셨거든요. 네. 엄마의 의자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서 집에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난 후에 이제 그 가족이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하나를 사기 위해서 네. 정말 커다란 유리병에 동전을 모으며 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제 의자를 사서 그 의자를 아주 오롯이 편안하게 누리는 그런 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책이에요. 네. 사실 이 그림책은 저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2돌도 안 됐을 때 내용이 이게 한번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밥이 되게 많고. 많아요. 네, 그래서 한 초등학생 정도는 돼야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림책인데 저희 아이가 이 책을 2돌도 안 됐을 때부터 거의 하루에 한 2-3번씩은 꼭꼭 읽으면서 줘달라고. 그 긴 시간 움직이지도 않고 다 앉아서 듣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 그림책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읽을까 궁금해하면서 정말 많이 읽어줬던 그림책이에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엄마들이 그 그림책 읽어줄 때 저도 범하는 실수인데 우리 아이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 네네. 글밥이 너무 많아. 내지는 이건 너무 글밥이 없어. 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늘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반응하는 네, 거는. 맞아요. 권장 연령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자기 스스로 읽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듣나? 굉장히 의아할 때가 많은데 좋아하고 계속 읽어달라 하는 거 보면 뭐가 꽂히는 게 있는 것 있겠죠.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그림책 마음 테라피 질문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나는 지금 어떤 사람, 어떤 엄마일까? 해서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시나요? 아이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나의 양육관을 세워보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 되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네. 사실 양육관은 아이가 자랄 때마다 계속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좀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랑 그냥 되게 그때그때 닥친 상황에 급급하게 막 이거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고 막 이렇게 셀려가는 거랑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사실 저도 어떤 하나의 뚜렷한 딱 양육관을 세우고 키운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서 나는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그냥 하염없이 흔들리고만 있는 건 아닌가? 좀 중심을 잡기 위한 나 스스로의 질문을 좀 꾸준히 던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가님. 제가 거기 8살이지만. 네, 책에도 쓰긴 했는데 네. 좀 자기가 가진 것에 좀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컸으면 우리가 욕심을 부리자면 끝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욕심을 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일단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데에 집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네요. 근데 되게 어렵다 이거.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즐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내가 잘 안 되는 걸 아이에게 바라게 되죠. 오잉? 두 번째 질문이 네.
아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길 바라시나요?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삶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제 자신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8살이라서 학교에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치원이랑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그 차이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더라고요. 빨리 오죠. 네. 벌써부터 무서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딱 학교 입학을 앞두고 네. 하인이가 이제 4교시 하고 막 12시 40분 이때 집에 오는데 너무 빨리 온다. 엄마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엄마 일을 포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정색을 하면서 엄마 일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구라도 다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이에게도 엄마가 되어도 그 누구도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내가 일단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 답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된 사람이라고 썼어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네. 묵묵히 본인의 일을 잘 해나가는 사람 이렇게 써놨네요. 근데 제가 이걸 쓰면서 느낀 건데 되게 제가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경제적 독립.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이 모든 걸 포함하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그냥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오잉?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윤조가 귀에다 댈 거야? 알았어. 귀에다가 대.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가 좀 예민했니? 밤마다 안 자고 어찌나 울어대는지. 매일매일 업고 나가서 새벽까지 축동을 걸어 다녔어. 어릴 때는 입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과일이고 뭐고 죄다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대령했는데 내가 버릇을 잘못 들였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에 매번 그랬어 엄마? 진짜 힘들었겠다 라고 대꾸를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렴풋하게 그려보는 고단함이었을 뿐 그게 어떤 어려움이고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들의 흔한 넋두리쯤으로 취급했던 말의 무게를 비로소 알게 됐을 때 저는 하늘을 원망했어요. 내가 받은 노고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해야 할 수고가 서러워 한탄했던 숱한 밤들.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던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내 죗값을 이렇게 치르는구나. 잠 못 자는 아기를 안고 달래느라 지새워야 했던 매일 밤은 내가 저지른 업보를 갚는 속죄의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생후 100일이 될 때까지 평평한 바닥에 누워서는 5분도 자지 못했어요. 바운서를 흔들어줘야만, 유모차를 밀어줘야만 잠을 자는 아이를 재우는 게 매일매일 반복되던 일상. 아이는 생후 7개월이 지나 뒤집기를 시작했고 제 몸을 뒤척일 수 있는 바닥을 찾기 시작했지만 정작 30분 이상 통잠을 자지 못하고 깨서 칭얼거렸어요. 아이를 다시 재워 눕히느라 잠을 잘 수 없던 나는 딱 2시간만 등을 대고 누워 자보는 게 소원인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신생아 육아. 네. 가장 힘들 때잖아요. 저는 아이가 잠을 잘 안 잤어요. 잠을 잘 자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 그럴까? 막 100일 때 돼서 통잠 자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어. 저도 주변에 보니까 정말 잘 자는 아이들은 잘 자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잠을 자는 걸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제가 거의 두돌될 때까지 밤을 새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진짜 왜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고문인지 그걸 처절하게 제가 맞아요. 경험을 하면서 음. 그 시기가 제일 어려웠죠. 그래서 여기 대추 하나이라는 그림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장석주 시인의 글, 유리 그림, 이야기꽃 출판사인데요. 대추 하나를 키우는데 엄청난 노력과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 그림책이 주는 또 위로가 있어서 네. 글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짧은 시 구절이 되게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오면 또 되게 울림이 크더라고요. 이 책은 정말 육아로 지친 엄마들이 읽으면서 다 지나간다는 거. 근데 그때는 그게 와닿지가 와닿지 않아요. 그냥 뭔가 출구도 없고 입구도 네, 없는 영원히 이 시간이 반복될 것 같아요. 터널 속에 혼자 서 있는 느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나왔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박이지. 그래서 여기 그림책 마음 테라피에 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작가님은 너무 예상되는 답변이에요. 어떤 일이 가장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생아 육아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죠. 네. 뭐라고? 딱 아이를 낳고 돌 때까지 딱 돌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때 또 제가 이제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새벽 1-2시에 들어오는 게 거의 일상인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을 하고 어떡해. 게다가 이제 남편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여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동네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안 돼 있는 이제 동네여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진짜 그때 이제 저희 빌라가 13평이었는데 네. 제가 여기 감옥이다, 13평의 감옥이라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진짜 남편은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고 잠들면 들어오고 잠들 때 나가고. 읍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집에서 혼자 아이를 키웠던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집에 원래 못 있는 성격인데 아이 한 5-6개월? 이제 등 이렇게 필 수 있을 때 네, 아기띠 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막 나왔거든요. 목적지도 없어요. 일단 나가고 일단 나갔다 오면 2-3시간 지나가니까 그 한 텀이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낮잠 자고 그 사이 한 텀. 와, 근데 진짜 집에만 계셨으면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거군요.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가끔씩 그때 이제 우리 막 그때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 덕분에 지금 당신이 있는 거라고. 오잉? 육아가 사실 힘든 게 아이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 맞아요.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엄마들은 보통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잠 잘 자는 아이, 네, 맞아요. 밥 잘 먹는 아이, 네. 뭐 이런 거 혼자 잘 노는 아이.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떠셨어요, 작가님은? 좀 예민한 기질의 아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약간 불만을 할 수도 없었던 게 제가 어릴 때 잠을 그렇게 안 잤대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그랬구나.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힘들었겠다. 그냥 정말 영혼 없는. 그래서 엄마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라고는 1도 없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랬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거의 속죄의 날을 보내며.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에게 선물하는 그림책으로 완벽한 아이 팔아요. 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아이마트에 가면 되게 다양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아이 막 특가로 세일해서 막 판매하는 아이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부부가 원하는 게 이제 완벽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되었으니까 뭐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하니까 아 그렇게 달콤한 거 먹으면 이가 썩는다.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도 마다하고 언제나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고 그리고 아이가 네, 너무 네. 완벽한 거죠. 네, 아주 완벽한 아이를 사서 이제 키우게 되는 부부 이야기가 담긴 네. 그림책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결말이 궁금한데요.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있죠. 이 완벽한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허술함이 그림책 곳곳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림책의 묘미가 글과 그림이 어긋나는 것? 그러니까 그림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글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어설프게 이 완벽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부부가 자주 이제 저지르는 실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림으로만 그려지고 글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림 속에서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부의 어수룩한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부의 실수가 절정에 달해서 이제 네. 아이가 축제 날인 줄 알고 이제 축제 의상을 네, 축제 의상을 입고 갔는데 그날 축제 날이 아니었던 아닌 거.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아이 이제 너무 이제 창피를 당하고 와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머리띠를 이렇게 확 집어던지면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얘가 망가졌다 고쳐달라 그러면서 아이 마트에 이제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가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 마트에 일하시는 직원분에게 그 아이가 완벽한 부모를 찾을 순 없냐 맞아요. 한마디를 던지는 강력한 반전을 가진 그림책입니다. 진짜 이거는 근데 정말 부모라면 되게 공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뭐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 아이가 이 정도로 자라줬으면 네, 좋겠다. 맞아요. 그런 기준들이 다 디테일하게 있을 텐데 사실 그거를 반대로 나한테 적용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완벽한 아이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 그림책은 아이를 위해서 읽어주면서 엄마들이 또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 네, 약간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보다는 엄마들의 각성을 필요한 네.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한 번쯤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여보 사랑해요. 여보 여보 사랑해요. 여보 여보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내 그림책을 빌려줄게요. 김슬기 작가님과 함께하는 에피소드는 2주 후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연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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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라이나